지난 계산 문제 위주 한번 봤고요. 예. 버제스 휠러도 계산 문제인데 설명을 한번. 제 기술사 문제에 괄산 버제스 휠러 들어봤죠? 안 들었습니까? 버제스 휠러가 뭡니까? 버제스 휠러라는 사람이 보통 이제 이렇게 짝대기 꺼져 있으면 사람이 구분이 돼 있는 거거든요. 버제스 사람, 휠러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사람이 뭘 발견하냐면 우리가 이제 연소 때 보면 연소를 하려고 하면 물질의 농도가 중요하거든요. 농도. 이 농도가 하한계하고 상한계가 있는 거지. 하한계, 상한계. 물질을 이렇게 딱 비교해 봤어요. 모든 물질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탄화수소류를 정리해 봤더니 한계가 낮은 놈들이 어떻더라는 거지. 연소율이 높더라는 거예요. 한계가 낮으면 위험하다 생각했는데 연소율도 어떻다? 한계가 낮으니까 위험해. 연소율이 어떤 게 위험해? 연소율은 어떻게 위험합니까? 연소율은 무언가가 탈 때 발생하는 열을 얘기하죠. 연소열이나 발열량이 클수록 가해물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끊어갈 수도 없고 진짜 일단 요걸 한번 시원하게 뱉으면서 앞에서 이제 약간 타령처럼 있잖아요. 이거 고수잖아요. 얼쑤 이렇게 잘해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리듬을 끊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CH4, C2H6고 C3H8이 있고요. C4H10이거든. 연소 범위를 한번 살짝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이 아이가 5%, 에탄은 에탄 참고로 지금 자막이 이렇게 기술사반입니다. 프로판 2.1, 2.2 이렇게 하고 1.8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상한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상한계는 왜 중요합니까 하면 외부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범위가 상한계에 있거든. 그래서 상한계는 중요해. 하한계는 연소를 하려고 하면 최저한 얼만큼 필요한 거니까 하한계가 제일 중요해요. 연소의 핵심은 하한계입니다. 하한계가 제일 중요해요. 하한계 딱 기억하세요. 이 하한계 핵심 사항이 이 하한계가 낮으면 어때요? 그러면 위험하지. 그 위험도는 우리 나중에 연출하겠지만 UFL까지 한번 정리하고 위험해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해저드라고 하는 위험도를 정리를 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다가야 할 그러면 이 한계는 뭘 뜻하느냐는 거죠. 한계가 만들어지는 원인은 뭐냐. 한계는 언제 시험합니까? 어느 상태에서 실험을 해요? 어느 상태? 자로 정렬 어느 상태에서 실험합니까? 아니 연소 범위를 측정해야 되잖아. 그 지금 어떤 상태에서 측정하냐고. 맥주를 한 잔 마시고 가야 되겠구만. 어느 상태에서? 아니 상태, 상황, 환경 이렇게 얘기하면 몇 도씨 몇 기압 뭐 이런 것들 기분 나지. 0도씨 1기압 25도씨 1기압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25도에서 대기 중에 1기압에서 측정하는 거 있는 범위란 말이죠. 이게 이제 기본으로 잘 갖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서 얼마 들어오면 이런 개념이죠. 공간에서 얼마 들어오면. 그럼 이제 우리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얼마쯤까지 뭐를 낮추느냐. 이 범위를 낮추는 것들을 손을 버릴 수가 없죠. 왜냐면 연소 범위 벗어나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 요쪽 때는 이제 불 붙는 거. 연소의 측면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내가 불을 끄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산소 농도를 죽이는 걸로 해당에 대한 범위를 딱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산소 농도를 줄이고 싶습니다. 그러면 산소 농도는 대기 중 21%가 있으니까 물질마다 얼마로 낮추면 불이 꺼진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거를 MOC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물질류, 섬유류를 주로 말씀드렸지. 걔네들이 불을 안 날려고 하면 LOI, 여기 유사 개념이 있어요. 그죠? 유사 개념. LOI. 폭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자체 폭발력. 그죠? 걔네들이 분해했을 때
산소가 얼만큼 필요하냐, 부족하냐, 그죠? 늘 많냐를 따지는 것들은 OB. 이 세 가지 현장이었습니다. MOC가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공식이? MOC. 연소 항계 곱하기 O2의 몰입니다, 산소.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상한계, 하한계가 나오고 위험도가 이제 구해지고 계산 공식을 통해서 양론이 구해지겠죠. 양론 어떻게 구했어요? 양론은 뭐 연료몰수 중에 뭐 예를 특이하게 공기몰이 공기몰. 그 다음에 연료몰이. 곱하기 100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해를 잘 해놓으세요. 그럼 이 공기몰이 좀 특이하죠. 공기몰 이렇게 딱. 산소하고 공기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씁니까? 라면 땡땡땡 이렇게 해서 그죠? 땡땡땡땡. 공기는 공기의 21%가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완전연소 반응식 때 반응은 산소하고만 반응하거든. 이게 좀 헷갈려 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뭘로 구해집니까? 라면 반대로 해서 그죠? 산소로 구해지는 거니까 공기는 어떻게 구해야 이렇게 따르죠. 공기 어떻게 구합니까? 라면 얘를 바로 나눠주면 되죠. 는 해서 O2에다가 0.2를 나눠줍니다. 요 관점을 한번 살짝 가져와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양론을 구할 수 있어요. 양론은 하한계와 상한계 범위 내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운데 줍니다. 가운데 좀 딱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놓으세요. 그렇죠? MOC는 방금 전에 구했었고 그 다음 또 뭐하고 연소가 있습니까? 라면 따져보면 연소열이죠. 연소열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연소열은 클수록 위험하거든. 이해됩니까? 연소열이 클수록 위험해. 연소열이라는 것들이 클수록 위험한데 그럼 얘네들은 어떤 놈이 제일 위험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맨 끝하고 맨 밑에 것만 생각해 봅시다. 15. 위험도 따져봤더니 얼마? 상한계 빼기 한계 나누기 한계잖아. 얼마? 2입니다. 2. 기념비적으로. 예. 9.5다 그죠? 9.5. 계산해보면 9.5 빼기 1.8 나누기 1.8 하면 아니지. 8.4. 프로판이었죠. 8.4. 얼마입니까? 8.4 빼기 1.8 나누기 1.8 3.67 약 2배 정도 위험합니다. 이해되시죠? 밑으로 갈수록 위험하구나. 하한계가 낮을수록 위험하죠? 위험하구나. 나아가서 계산을 딱 해봤어. 연소열은 어떻게 되겠어? 연소열은 어떤 놈이 클까? 메탄이 클까? 어떤 놈이 큽니까? 어떤 놈이 큰? 그 어떤 놈이 큰지를 누가 발견했다고? 이해되겠습니까? 버제슬러가 발견했어. 그래서 우리는 구할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이건 알고 있어야 된다고. 뭡니까? 라고 했더니 요 탄화수소류는 평균적으로 예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약 그람당 약 40에서 50 사이 정도 돼. 45로 놔두면 계산하기가 좀 불편해서 40에서 50 사이, 50원절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겠지요? 킬로줄 이렇게 딱 생각하면 되는 거지. 단위랑 줄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밑으로 갈수록 분자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커지는 거지. 이해를 잘 하세요. 이쪽편으로 갈수록 크다, 작습니다. 표를 보면서 알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비교해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버제스윌러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지. 버제스윌러가 뜻한 게 뭡니까? 하한계 곱하기 연소열은 뭐하다고? 일정하다는 거지. 버제스윌러는 일정입니다. 일정의 뜻하는 바가 뭡니까? 하한계가 낮은 물질일수록 연소열은 크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여기서 이제 기술사를 싹 얼끓여야 돼요. 지금 관리사에서 배워야 되는 거거든. 왜? 우리 기사 때 이렇게 필기 중에 조금 어려우면 그저께 나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연습하는 연소열이라는 게 뭐냐? 연소열을 알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연소열을 알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사 때 이런 거 배웠는데, 제가 기사 때 배웠다고 자꾸 이게 가스라이팅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소속도의 공식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연소속도. 연소속도라고 불리는 것은 이렇게 불려요. 이렇게. 단위 면적의 연소속도는 넣어내서 얼마큼 에너지를 쏟아보내면 이 연류속 나누기 기화열. 기화열이 큰, 기하 잡열이 큰 물질은 뭐 할 때 쓰니까 에너지를 기화할 때 쓰는 거니까 연소할 때는 쓰지 않거든. 기화열이 큰 물질은 연소속도가 작습니다. 에너지 딱 주면 야 기체야 액체야? 여기 액체입니다. 야 줘. 똑같은 물질 상태라고 보면 뭐 액체가 기체될 때 먼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체가 훨씬 더 큰 편이지 연소속도가. 이해되시죠? 그리고 기화열이 큰 물질일수록 연소속도는 계속 낮아요. 이게 이제 관건인 거지. 이렇게 공부했어. 그 다음에 이 지금 연소속도를 가지고 이 연소속도하고 이 면적당이잖아요. 단위 면적을 곱해주면 여기다가 뭘 한 개를 딱 곱해. 연소율을 곱해. 그럼 뭐가 나와? 발열량이 나와. 그래서 누가 발열량이 이런 거죠. 발열량이 크다. 아니 연소율이 크다. 그럼 발열량도 크다를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연소율이 큰데 발열량이 작다. 드물어요. 그런 물질이 거의 없어. 연소속도가 크다는 무슨 뜻입니까? 연소속도가 크다? 왜 나는 잘 탄단 말이지. 금방 탄다고. 빠르다는 거지. 연소속도가 크다는 말은 금방 타는 물질. 봅시다. 휘발유가 연소속도 빨라요? 목재 빨라요? 휘발유 겁나 빠르지. 휘발유는 이렇게 들면 얼마나 돼요? 55g per 리터 제곱 per 세크 이렇게 돼 있어. 그게 무슨 이게 방향성 위로 올라가는 위로 온지는 뭔지는 몰라. 아니 책에 보니까 속도의 개념이 크다고 해가지고 이게 올라가 있는데 그걸 숫자로 보면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 물질이 타는 정도에 대한 기본 베이스고 얘네들 환경을 딱 주어지면 다 100% 달라져요. 반대로 봅시다. 위로 올라가는 게 타요. 밑으로 확대되는 게 크게 빨리 돼요. 화염이 확산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건. 연소는 그냥 가염으로 뒀을 때 얘가 얼마큼 빨리 타, 얼마큼 소진돼를 따지는 거예요. 세 가지. 여기서 또 약간 엇박 나면 이렇게 나오는 거 있고. 그죠? 얘네들은 무슨 속도예요? 뭐가 감소되고 있는 느낌입니까? 질량이 감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고체예요. 고체. 기본 개념이. 근데 휘발유를 했잖아요. 휘발유는 원래는 어떻게? 휘발유도 질량이 감소되는 속도거든. 근데 원래 휘발유는 통 안에서 얼만큼 소진되는지를 따져. 그게 액면이 낮아지는 속도를 따져요.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요? 기체에서는 화염이 얼만큼 커지는지 따져요. 다 연소속도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해되겠지요? 그러니까 얼만큼 소진돼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소진되는 만큼 이만큼 나온대. 연소속도 그렇구나 생각이지. 연소속도를 잘 알면 발열량을 알 수가 있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발열량이라는 것은 이 연소속도에다가 연소율을 곱해주면 나와요. 이 연소율의 단위는 다 동일합니다. 또는 칼로리로 되어 있어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람당 에너지를 얘기해요. 얘들이 여기 나왔어요. 탄화수소 계열은 다들 유사한데 그러면 단위가 이렇게 생겼대. 단위가 줄로 갑시다. 그냥 이야기만 편하게 계산 안 할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람이 많은 놈이 에너지가 큰 거지. 다 비슷하대. 몇 그램? 16g. 몇 그램? 어떤 놈이 큰지 알겠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육사가 자꾸 프로판인데 몇 그램이에요? 58? 이해해 놓으세요. 제발 이해하지. 양론 숙제입니다. MOC 구할 수 있겠죠?
뭡니까 이거? MOC. MOC 어디 갔어? MOC 공식. MOC 공식 안 쓰겠네. 여기 있는데. 아, 있네. 그거 놨구나. 한 개 빼기 O2니까 얼마? 얼마? 10이다 10, 그죠? 너 얼마? 10언저리래. 10언저리. 몰라서 하는 게 아니니까. 10언저리. 아시죠? 알지? 요 누가 작아지고 크지 않습니다. 일정이에요, 일정. 거의. 별 차이 없어요, 이 동네도.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버젯 스윌러 이제 했어. 요거 이제 했네. 요거 발열량. 요 발열량 어떻게 구해지는지 이거 재밌는데. 요것들 알면 뭘 할 수 있습니까? 발열량을 알 수 있어요. 발열량. 엄청 중요하지. 발열량 단위가 킬로와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딱 보고. 그 다음 나와서 여기 다음번에 약간을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하한계, 상한계, 그리고 위험도, 양론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MOC, 그리고 연소열, 그리고 버젯 스윌러 관계식.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내공이 좀 들어가고 개념이 이해가 돼야 되지. 뭐가 있을까요? 전기압입니다. 이건 기사, 관리사, 기술사가 배웠는데 제대로 다 모르고 오늘 오거든. 전기압은 다시 얘기하지만 이건 10번 얘기해도 한 2번 들은 듯한 느낌으로서 모르더라고. 전기압은 쉽게 증발하는 정도를 얘기해요. 액상 상태에서 어떻게 기화가 쉬울까요? 그러면 얘네들 분자를 따지면 분자. 응집을 따지거든, 응집을. 얘네들이 얼만큼 고밀도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쉽게 증발을 못해. 그러면 메탄, 부탄 중에 어떤 놈이 더 전기압이 큽니까? 쉽게 증발하는. 메탄이 크겠지. 이건 설명하면 좀 길긴 하지만 설명을 길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짧게 하나 길게 하나 못 알아듣더라. 아니, 알아듣는 게 짧더라고. 다음 시간 똑같이 설명하면 또 똑같이 틀립니다. 기가 막히게 놀랄 일이죠. 이렇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여기서 인화점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발화점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인화점이 어떻게 됩니까? 이 영상 찾아보면 한 5번 찍었을 때 맑아, 사람들이. 분자량이 지금 나오면 크면 고분자량, 고밀도, 사슬이 높아, 등등 돼 있으면 인화점, 발화점은 낮아집니다. 왜 낮아집니까, 근데? 발화점의 가장 큰 핵심은 스스로 불이 나요. 스스로 불이 나려고 하면 열이 축적되어 있어야 되거든. 열이 축적되려고 하면 어떠한 축적 잘 되는 형태의 구조로 쌓여 있어야 돼요. 그 분자 구조 모양이 이런 거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그 다음에 커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인화점은 낮게 돼요. 그 다음에 되겠습니까?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입니다. 요 세 덩어리 딱 해서 한 개 딱 더 있는데 이렇게 하면 또 어려워. 요거 2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렇죠? 전기압이 뭐냐? 전기압이 뭡니까? 전기가? 공부 많이 하고 왔구나. 역시 밑밥을 깔고 와야 돼. 맨날 수업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아니, 수업이라도 집중하셔야죠. 수업에 뭘 해야 되노? 전기가 되려 하는 일은, 이걸 제일 공부 못할 때,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 그 용기 내에 전기압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서 잘못되어 있는 설명은 아닌데 약간 이해를 잘못하는 게 주전자 내부에 주전자 되게 생겼네요. 주전자 내부에 뭐가 큰 문제점입니까 하면 주전자 내부의 액상이 기화되거든요. 근데 약간 밀폐가 뚜껑이 닫혀 있는 주전자라고 하면 이 액체하고 기체가 완벽한 상태의 상의 평형을 이루어요. 그때 이 기체 상태를 뭐라 부릅니까? 액체 기체가 딱 평형을 이루어요. 포화 증기압이라고 불러요. 물일 때는 포화 수증기압 이렇게 불러요. 이해됩니까? 포화라는 말은 상의 평형을 이루어요. 더 이상 액체, 더 이상 기체, 딱 상을 평형을 딱 이루어요. 이때 온도를 올려주는 거죠. 올려주는 대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에 대한 형태에서는 이게 끝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이거 반대입니다. 요렇게. 맞지. 그런데 어느 한 시점에 더 이상 액체도 될 수 없고 기체도 될 수 없는 상이 딱 나오겠네. 그게 뭐라고? 그게 임계점입니다. 이해는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제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렇게 액상이랑 기상이랑 어느 선까지 왜 그런 개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까? 라면 그림을 좀 자세히 한번 살짝 그리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요 영역이죠. 요 형태가 이제 기체고 액체라고 불리우죠.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액체가 어떻게 되면 이게 온도고 그죠? 온도. 그리고 얘가 압력이 되거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액체가 되냐? 요 시점에서 보면 압력을 올리면 액체가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올려도 액체가 안 돼. 요 노란선 라인은. 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요 범위입니다. 요 범위. 요 부분을 임계점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개념을 딱 잡을 때 이 상태가 되면 아무리 압력을 올려도 더 이상 액체 상태가 될 수 없는 영역에 도달하게 돼요. 그게 이제 임계점 이렇게 얘기해요. 신기하게. 왜? 근데 점은 압력이잖아요. 이때는 그냥 임계압력, 그 당시 온도를 임계점 온도 이렇게 불러요. 정의가 그렇습니다. 더 이상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액상이 될 수가 없는 지수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물은 얼마 정도 됩니까? 물은 몇 기압? CO2는 얼마 됩니까? CO2 맞으면 봐주. 79. 79는 대기상에 만화칠 거 아닙니까? CO2하고 물하고 또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아이, 오늘도 장사 시원찮다. 상태가 중요한데. 72.8, 218 이렇게 돼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뭔지가 모르니까 지금 답을 엉뚱하게 쓰고 나오겠네. 에이, 몰라. 씨.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쉽게 다 이해하려고 하면 이런 거죠. 다시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장을 할 때, CO2가 고압식이잖아요. 고압식은 어느 정도 압력에 저장합니까? CO2. 6.1MPa, 즉 60기압에 저장을 해요. 얘는 임계점 언저리에서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을까요? 됐구만. 아니구나. 오늘도. 그거 가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하고. 이 형태에서 정리를 잘 해놓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연습 파트 하고 있으니까. 버저스 윌러는 일정하다. 계산 문제까지 오늘 딱 나와버렸어. 참고하시고. 킬로칼로리하고 몰에 대해서는 단위 환산이 되니까. 그 다음에 요것들을 기초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이 가끔씩 있어가지고. 그죠?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건 열 에너지. 위쪽은 점화 에너지. 점화 에너지는 배경이 뭡니까? 얘는 에너지적인 관점이고, 농도 관점이면 연소 한계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죠? 다시 한번 요거, 이렇게, 그죠?
우리가 이제 공부를 배울 때 약간쯤 좀 잘못 배웠던 게 가산점을 배우거든요. 예, 가연물, 산소, 점화원을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가 좀 덜 됐던 형태가 뭡니까? 라면 이 점화원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점화원이 뭡니까? 점화원. 이 말이 맞는지 보세요. 얘네들은 그냥 온도다. 아니다. 에너지다. 어떻습니까? 이 점화원이라고 하는 거. 에너지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자연발화 관점이면 점화원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온도가 바로 점화를 시킬 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나눌 수 없는데 나누어서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헷갈려 하는 거거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네들은 에너지 쪽인 관점으로 약간 갔다 와야 돼. 공부를. 이해되시죠? 그렇게 갔다 오고 가연물은 무슨 상태임을 가연물은 무슨 상태? 기체 상태임을 가정을 해줘야 돼. 공부할 때. 그리고 산소하고 섞여 있는 요 두 개를 섞으면 뭐가 돼야 돼요? 가연성 혼합기가 돼야 돼. 지금. 가연성 혼합기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얘네 고체 액체는 될 수가 없어. 그죠? 기체 상태 만들어줘야지. 이때 빠져있는 게 있어. 뭐가 빠졌어? 기체로 만들어주려면, 연소 범위가 되려면 무슨 온도에 도달돼 있어야 돼요? 무슨 온도? 연소 한계에 도달하려면 무슨 온도? 인화점이 필수란 말이지, 인화점. 이 인화점에 언급이 없어. 이걸 여기로 같이 몰고 있으니까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그 순서를 따져보면 연소 범위 내에 들어와야지만 점화 에너지에서 불붙는단 말이지. 이렇게 딱 설명했더니 이제 외국계문에는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산점 맞는데 그 가연물은 이것도 가연물이야. 가연물이거든. 가연물이에요. 이해됩니까? 산소 많아. 점화 에너지 갖고 오세요. 탁탁 불 안 나. 안 나는 거예요. 왜 불이 안 납니까? 탁탁 갖고 왔는데, 라이터 갖고 왔는데. 지금 여기가 무슨 점이 안 돼서? 이 물질은 무슨 점? 인화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열을, 이 에너지를, 이 지금 온도를 어디로 같이 몰 거냐? 열을 몰아 이렇게. 그럼 이렇게 몰 때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여기 무슨 점이다, 뭐다, 이때 뭐 해서 뭐 해다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가산점 요거만 딱 마무리할 때는 얘가 맞고, 우리가 이상에 잘못 배워온 건 아니지만 배워올 때 느낌은 이게 여기 들어가져 있다는 거예요.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인화점일 때 성립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인 거지. 발화점일 때는 점화에너지 별로 필요 없지. 그죠? 축적해서 스스로 불이 나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공부할 때 좀 달라.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 놓고 또 설명을 해. 점화에너지가 뭐야? 이렇게. 점화에너지 식으로 풀어내봐. 온도가 있어, 없어요? 없어, 이 새끼들이. 이거 뭐 넣었다 뺐다 지 맘대로 해라. 그 엄청 불친절한 설명인데, 국민 대다수가 가산점은 아는데, 점이 뭔지 잘 몰라요. 점 잘 몰라도, 관리사 학교, 기술사 학교 하는데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말해야지. 요때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전기 에너지에 대한 전극간 에너지로 설명 안 됐거든. 그래서 어떻게? 2분의 1 CV의 제곱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지. 보이시죠? 또 전기를 안 배웠으면 정전 용량, 전기 에너지가 얼마큼 쌓이냐를 따질 때 쓰는 거거든. 이렇게 한번 봐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줄열을 보면 에너지도 있고, 뭐도 있고, 온도도 올라갈 거다고 가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 이 부분이에요. 전기 쪽에서 자주 언급하는. 줄열이 이렇게 생겼어요. H는 편의상 줄열입니다. 원래 0.24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왜? 칼로리 단위로 만들려고. 그리고 이 공식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에서 갖고 옵니까 하면 전력량의 공식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전력량 I 제곱은 R과 시간에 대한 곱으로 되어 있어요. 이해되죠? 요만큼이 전력입니다. 이렇게 전력 P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를 전력량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하면 전기 에너지의 흐름, 전류가 크면 클수록 열량은 많이 발생하는 거지. 느낌상 바로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걸 이렇게 약간 헷갈리는 말 제가 한번 설명 좀 드릴 겁니다. 그죠? 지금 저항은 어떤 성분이에요, 저항이 어떤 성분이에요? 뭐 가르지 못하게? 저항은. 여기서 지금 전기하고 전기, 전선, 왜 줄열이란 말이지.
이 저항이 뭐예요? 뭐가 잘 흐르지 못하게?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게 막는 성분을 저항이라 불러요. 그죠? 물질만 갖고 옵시다.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저항을 뭐라 불렀어? 그걸 약간 풀어놨는데도 대답을 안 하네. 나 지금 뭐가 안 좋다. 지금 대답하지 마라. 대답시키지 마라. 고유저항이지, 고유저항. 이때 이제 고유저항이라고 하는 성분은 원래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면 얘네들은 정사면체에 흘려보내는 크기를 구해요, 원래는. 아, 정육면체 죄송합니다. 정사면체는 없지. 이렇게. 그죠? 1 해가지고 구할 때 놨어요. 참고로. 그죠? 이때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저항입니다. 우리는 어떤 거 써? 전기가 제일 잘 통하는 형태가 백금입니다. 참고로. 그죠? 백금, 금, 은, 구리, 알루미늄 순으로 작아져요. 그죠? 그 전에 재미삼아 한번 얘기했었는데, 철탑. 철탑은 어떤 선 쓴댔습니까? 산에 있는 철탑. 알루미늄 씁니다. 알루미늄 쓰는 집 알고 계셨지 않았네요. 무슨 과 나왔습니까? 관리사님 무슨 과? 관련 학과 있잖아요. 아니 뭐 어느 류 소방과 관련 없는 관련 없는 사람이 자꾸 수급돼야 돼요. 아 그 다른 말이 아니고 그래야 소방이 발전해. 그러니까 진짜 무식쟁이들이 남아 있는 모임은 발전이 없어요. 스스로 뜯어먹기 바쁘거든. 그러니까 외부에 근데 약간 나쁜 의미로는 저는 국문과가 들어오든 화학과가 들어오든 물리과가 들어오든 다 환영이에요. 근데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좀 아쉽다는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이거 고유저항이죠. 근데 이거 약간 번 얘기를 잠깐 고유저항 때 한번 이해를 하면 요거 부분하고 같이 연결시킬게요. 뭐가 있습니까? 고유저항이 맞아지려고 하면 고유저항 물질에서 내가 어떻게 해결을 못 봐. 근데 뭐만 맞아지면 됩니까? 저항만 맞아지면 되거든요. 저항만. 그러면 고유저항이 좀 어떻더라도 크더라도 저항을 낮추면 되니까 뭐에서 손보면 됩니까? 굵고 짧게 하면 손봐지는 거예요. 야 이만큼 전선에 저항이 필요해 이랬어. 구리면 이만큼 쓸 수 있거든요. 이만큼. 근데 구리는 왜 철탑에 못 쓴댔어요? 제가 구리 산 보면 철탑 있잖아요. 우리나라 산도 많고 철탑도 많고. 그런데 그 선이 구리가 아니라고. 구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훔쳐간 다음 서로는 딱 그만둔다. 그럼 다 두고 도망가죠. 이런 얘기하는 순간 나는 오늘 딱 그만두고 이제부터 전기를 강의하러 갈 거야. 도대체 얼마나 잘못 배웠으면 이렇게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철탑에 노란색이 아니잖아요. 그럼 상식으로 누가 봐도 구리는 아니고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왜 그냥 까무잡잡해? 왜? 알루미늄 뭐예요? 알루미늄 뭐 하니까? 알루미늄 노나? 알루미늄은 뭐를 해서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알루미늄도 부식합니까? 안 합니까? 부동 태피막을 하는 거예요. 원래 알루미늄 딱 넣어놓으면 바닥바닥한데 하루 딱 지나도 색깔이 흐려지게 되는 거지. 멀리서 보면 까만색이 되는 거예요. 산화 피막을 입혀놨지. 그건 번 얘기고 요걸 갖다가 구리 CU 알루미늄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굵으면 돼요. 굵으면. 그 전에 왜 구리를 못 씁니까? 제가 말 안 했는데 구리는 비중이 엄청 커요. 백금 제일 무겁고 금 무겁고 그 다음에 구리 순으로 가지. 무거워. 그래서 철탑과 철탑 사이 하면 쭉 쳐져버려요. 연성도 엄청 커. 그죠? 그러면 자르기 편하잖아요. 산 올라서 야 오늘 한 2가닥 떼서 저녁 술이나 먹자면서 철거등 바직 그래서 이걸 쓰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면 얘네들이 고전류가 올라가다가 순간적으로 스파크가 튀어요. 그러면 몇 천도까지 올라가. 그래서 알루미늄이 폭발해버려요. 그 폭발이 폭발에서 배웠던 신기한 현상 전선 폭발입니다. 전선 폭발 들어봤죠? 아이씨. 그거 모른다 해서 제가 반납 이런 건 안 합니다. 왜? 들어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은.
전선 폭발이라는 게 물리적 폭발의 한 종류에 있거든. 그 전선 폭발이 뭐야? 이 폭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뭡니까? 이 아이가 고체인데 순간적으로 기체로 바뀌어요. 너무 급격한 고온이 발생해서. 한번 메모해서 전선 폭발. 얘는 얘 외에는 잘 안 나와. 전선 폭발. 이거 맞춰주면 되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주면 된다고. 그죠? 그럼 여기서 한번 딱 보면 써나랬었죠, 제가. 인생. 사람이 삶과 동일하다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저항이 좀 덜 받고 삽니까? 굵고 짧게 살아요. 모토가 그런 사람들 들어있어요. 아유, 인생 뭐 있습니까, 뭐. 그러니까 뭡니까? 간이 뭐 다치든 뭘 하든 매일 저녁 술 먹어야 돼요. 요즘에 뭐 텔레비전 프로 중에 있잖아요. 그 서장훈이 나오는 국민 스트레스 지수 한 30은 올리고 있는 프로. 그 부부가 나가지고 서로 엉망인 거 대결하더라고. 매일 술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매일 한 4병씩 이렇게 마시더라고요. 대단하다. 진짜 부럽더라고요. 현실에서 있을 수가 없는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한번 딱 보면 굵고 짧게. 이건 또다시 한번 이렇게 화살표에서 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관. 배관에서 우리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손실이거든요. 이게 손실이에요, 손실. 이해를 잘 해놔야 됩니다. 손실, 배관, 전선관. 이해하세요? 엄청 중요하지, 엄청 중요하지. 배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손실이 안 생기느냐. 전선도 전류의 흐름상 어떻게 하면 손실이 안 생기느냐 봐야 되는 거지. 이 손실이 열로 발생되니까 전기는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 열을 주울열이라고 부른다. 정리 딱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것도 한 개 딱 체크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발생하는 열이 더 클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죠? 이렇게 발생되는 현상이 있어요. 별표 하나 딱 치고 예상 문제인데 한 2, 3년째 계속 예상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활용되고 있는 이러한 전선율을 보면 고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계속 움직이는 데 있죠. 그런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쓸 때는 드라이기 같은 것들 맨날 전선이 꼬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부에 전선, 피복 내부에 있는 전선이 단면적인 절반 이하로 자르져요. 걔를 뭐라 부릅니까? 네, 얘를 반단선이라고 불러요. 반단선. 이게 예상 문제입니다. 반단선은 작업의 연속성 때문에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와이어 작업 같은 거,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부분이 관절이 나가는 거지. 핵심 사항이 뭡니까? 이 단면적이 2분의 1 이하로 떨어지게 돼요. 그럼 이 공식에서 그대로 갖고 가면 되죠. 얘 2분의 1 떨어지니까 저항은 어떻게 됐어요? 저항은 2배 이상 증가하겠지. 아이고, 저항은 2배 이상 증가하지. 그럼 발열량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2배 이상 커지는 거지. 그래서 피복이 견딜 수 있는 내열성보다 더 큰 에너지가 생겨서 불이 나버리는 거죠. 반단선입니다. 반단선. 이해되시겠죠? 각종 먼지류 등등은 누전 쪽 파트로 계산하면 되고 전류의 흐름세 발열되는 것들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죠. 여기서 한 가닥 더 나가도 되는데 그건 좀 더 오보고 이렇게 해서 배경이 되는 거지.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류 쪽을 갖다가 우리가 열로 정리하면 뭐로 과전류로 가면 되죠. 아시겠습니까? 그 전류가 커져서 열이 발생해서 불나는 거. 그죠? 저항이 어떻게 돼가지고 불나는 거. 그래서 저항을 좀 뭐 하면, 우리가 이제 집에서 어설픈 남자들이 전기 콘센트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죠? 뭡니까? 전선을 딱 까보면 압니다. 피복만 딱 날리지 않고, 뭡니까? 처음에 딱 까면, 니퍼를 해갖고 자르는 거 있잖아요. 벤치 이런 것들. 힘을 꽉 줘갖고 딱 자르면, 전선이 한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꽂아. 그러면 전기는 통해, 초반에. 그러면서 계속 뭐, 열이 많이 발생해서 거기가 탄화되면서 거기서 불나요. 지금 이거 똑같은 겁니다. 집에서 그건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렇죠? 그러면서 와이프가 그런 것도 못하냐, 이렇게. 여기까지 딱 했고, 요겁니다, 요거. 딱 됐고. 아래쪽은 이제 배웠고, 그죠? 쭉쭉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우리 기본 진도에서 열 전달 배웠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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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정리 딱 하시고, 복수 열량, 탁. 이렇게. 예?
복사는 안 써요. 예, 복사는 전자파의 형태의 에너지 전달,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과 한 4-5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 이론이. 그러니까 복사 에너지에 전달하는 에너지 이론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 그 중에서 우리는 상수를 처리해서 하는 걸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복사 수열량. 이건 그림을 하나 그려갖고 제가 설명을 살짝 드린 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형태가 계산 문제 등등등. 요 3가지 풀 수 있을 정도의 기본 베이스 암기는 하시고. 그죠? 나머지는 쭉쭉 넘어갔네요. 여기까지. 그 다음으로 쭉 넘어가서 끝으로 요거 하나만 살짝 해보고 갑시다. 요거 중성대. 중성대 우리가 공부를 하거든요. 중성대는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냐면 어떠한 장소든 중성대는 생기는 거지. 요실에도 중성 생기는 거고. 이해되겠습니까? 건물에도 중성도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중성대 생겨요. 이 중성대가 생긴다는 말은 뭘 뜻하는 겁니까? 라면 실내의 압력과 바깥쪽의 압력이 이제 건물 내의 압력과 건물 바깥쪽의 압력이 평형을 이루는 지점이 있어요. 그 점을 선으로 쭉 다 이었어. 근데 우리가 옆에서 딱 봤으면 선이지만 위에서 보면 면을 형성하고 있는 것도 거든요. 그래서 중성면이 맞습니다. 중성대는 면입니다. 면. 근데 면이라고 불리우는 놈하고는 충돌이 일어나죠. 뭐가 있습니까? 온도가 같아지는 면이 있어요. 그 면은 뭐라 그럽니까? 기사 때 많이 나오는 온도 같아지는 면. 불연속선 이런 거 안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안 들어봤어요? 불연속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걔네들은 온도가 같아지는 범위를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압이 같아지는 범위라서, 기압이란다. 압력이 같아지는 범위라서 둘이는 다른 겁니다. 같아지게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통 기사 때 표현상으로 보면, 불연속선이라고 하면 삑, 걔가 틀린 거지. 그렇죠? 내부와 외부의 압력이 실내와 실외 압력이 같아지는 거. 공식 하나 딱 관하세요. 이 공식의 베이스는 2가지입니다. 뭡니까? 내부와 외부, 내부, 외부, 그죠? 그리고 상하, 내외, 상하, 내외, 상하 이렇게 외우세요. 내외, 상하, 내외, 상하. 상하제. 이게 맞는지는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넣어보면 됩니다. 질문할게요. 일반적으로 딱 봅시다. 건축물의 높이는 고정값이고요. 건물 높이는 그러니까 내부 온도가 높아. 중성대는 내부 온도가 높으면 중성대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배경을 깔면 금방 이해해. 그러니까 안 깔고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요 실에서 궤구부가 있어. 그래서 중성대를 이제 높이를 측정하려고 해. 내부의 온도가 높아. 중성대는 그 배경을 딱 얘기하면 바로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배경을 설명 안 드리고 일부러 해. 생각을 해보라고. 이렇게 질문해도 알아들어. 내부의 온도가 왜 올라갔어요? 내부의 온도가 올라간 이유는 내부 온도가 왜 올라갔다고? 화재가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지? 그러면 중성대는 낮아지겠지. 화재가 커졌으니까 뜨거운 연료가 천장에 많이 몰릴 거니까 중성대는 낮아지겠지. 이해하세요? 이때 조건은 중성대 기준점 위아래의 궤구부가 같은 크기일 때. 그렇게 해서 연습을 먼저 하세요. 우리 기사 때 그걸 많이 외웠었는데 그게 맞는지는 개념이 안 왔거든. 다시 한번 해보면 돼. 상하부로 해봅시다. 내외부 온도로. 그러니까 내부 온도가 외부 온도의 2배가 됐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되지. 11. 빨리 해보세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알게 돼. 이 공식을 유추하게 되면서 머리에 정립이 돼. 말로 해보면. 높이의 몇 분의 몇 대 중성대가 형성되는지 알 수 있어. 요거 이제 그림으로 제가 살짝 그리면 요런 모양이 됩니다. 그죠? 개구부든 뭐든 다 동일해. 제가 하나 다 그려볼게요. 요렇게 딱 돼 있다고 합시다. 요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개구부를 통으로 한번 그릴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니?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요게 계구부 통입니다. 중성대는 평상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가정. 그죠? 내부와 외부의 온도 2배가 됐다고 합시다. 얘가 이만큼이 계구부 중성대 높이가 원래 있었어요. 공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리세요. 이렇게. 원래 기본의 뉴트럴 존이었어요. 중성대 높이. 몇 분의 몇 됐습니까? 2배 되니까. 얘가 뭐 2. 얘가 1이니까 몇 분의 1 됐어요? 몇 분의 1? 몇 분의 1? 그걸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계산이 되지? 계산이 상하부 계구부는 동일해. 이걸 움직이면 손을 전혀 다르게 봐야 되니까 이거 몰라. 3분의 1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계산기를 이거 나가시면 팔아요. 아, 집에서 그런 계산기 들고 오시면 안 되고 이거 나가시면 왼쪽 카운터에 그 지금 들어왔어요 그거? 찡따오 계산기 들어왔냐고 그거 이제 들어오는 가가 3만 원인데 우리 10,000원에 팔고 있거든요. 예. 단점이 나누기가 안 돼. 그건 직접 하시고 남는 거 없어요 우리도. 예. 직원 회식 써야지.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계구부를 온도를 이렇게 해볼게요. 그림을 살짝 내부 온도가 내가 쭉 T 내가 그죠? T 외보다 커. 몇 배가 됐어? 2배가 됐어. 2배가 됐더니 몇 분의 1로? 3분의 1 지점인 거 맞습니까? 요렇게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세요. 요렇게. 이해되겠죠? 여기까지 딱 하니까 약간 개념 정리를 잘 못해. 어려워. 왜 못합니까? 하면 이걸 먼저 안 해줬거든. 이걸 안 해줬거든. 어려워요. 이런 B급을 안 해주니까 낯설 하시더라고. 근데 해줄 필요 없이 이해하세요? 그래서 들어오는 양이 나가는 양에 비해서 작다는 개념을 먼저 가지는 거지.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는요. 내외부 온도가 동일하다고 가정할게요. 이해됩니까? 상하의 계구부가 2배로 됐다 합시다. 뭡니까? 우리 기본 외웠을 때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 중성대가 낮아졌다는 걸 이해했어 이제. 이해되겠죠? 그리고 그냥 설명을 들을 때 이런 걸 들었어. 계구부가 큰 쪽으로 중성대가 이동한다는 말 들었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래쪽 도시도 좀 낮추고 싶어가지고 하부의 계구부가 상부의 계구보다 2배라는 것들을 계산해 봅시다. 2배. 해보세요. 하부 계구부가 상부 계구부의 2배입니다. 이렇게 볼게요. 해보세요. 여기서 제가 하나 더 그릴 거예요. 몇 분의 1 되는지 한번 구해보세요. 몇 분의 1 됐어요? 5분의 1 된 줄 아시겠습니까? 왜요? 여기 지금 2 넣고 여기 1 들었거든. 얘가 제곱을 하니까 4가 됐어. 1 더하기 4분의 1 됐거든. 그래서 5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5등분 해가지고 이번엔 이렇게 되는 거지. 요렇게.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이 맞는지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이해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높이에 전체 높이의 5분의 1 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얘는 3분의 1 되는 지점이 있고. 이 위에 놈은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냐? 위쪽은 이 아이는 그죠? 뭐가? 우리 하부의 계구부가 A하가 그죠? A의 상의 2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5분의 1 되는 지점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지. 이 공식이 맞는 거지. 그래서 외울 때 내외 상하 이렇게 보세요. 내외 상하.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라면 우리가 이해할 때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중성대는 계급의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계급의 크기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제일 첫 스타트는요. 내외부 온도가 같고 상하의 계급의 크기가 같으면 중성대는 반드시 내외부의 온도가 같고 위아래의 계급의 크기가 동일하면 가운데 있는 거죠. 가운데.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해는 되시지요? 요렇게 외우세요. 요렇게 제가 내외 상하 그리고 계급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한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라. 중요해. 이걸 알아야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요겁니다. 말로만 들었었을 때 뭔 말인지 몰랐었는데 그렇더라는 거지. 중성대 공식을 유도하기도 하고요. 기술사반에서는. 그래서 그 내용을 또 참고해라 나와 있습니다. 굴뚝효과 했고, 그럼 계산 문제 오늘 나눠준 프린트를 하나 해봅시다. 자, 요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풀어보세요. 예. 중성대가 높아지면 네. 연기 배출량이 줄어듭니까? 연기 배출량이 줄어들까요? 많아질까요? 중성대 올라가면? 왜? 왜요? 중성대 올라가면 들어오는 유입량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중성대 올라가면 유입량이 많아집니까? 유입량이 그냥 낮죠. 아니, 이렇게 이해해야 돼. 그 공부를 할 때 엇박이 뭐가 나냐면 대전제는 그렇지만 그 전에 있는 전제를 다시 수정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은 무조건 같아요. 하지만 계구부가 커지거나 중성대가 상부로 올라가게 되면 유입량은 커지게 돼요. 유입량, 유출량이 같이 커집니다. 전에 주신 답안이 예, 예. 중성대가 높아지면 연기 배출량이 적어진다고 나와요. 중성대가 어떻게 되면? 올라가면, 그러니까 상부에 있는 양이 빠져나가는 양은 작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냐면, 순서 다시 뭐라고 설명됐다고요? 상부 계급 면적이 하부 계급 면적보다 클수록 중성대는 높이 올라가지. 높이 하기 때문에 예. 연기 배출이 적어진다는 의미. 적어지나? 그럼 계산해 봐야 되겠네. 오늘 한번 계산해 보시죠. 네, 그 부분이. 그거 한번 제대로, 제가 계산 프로그램은 단톡방에 올려놨는데, 그죠? 네, 우리 단톡방 말고 그 전 단톡방, 엑셀로 돼 있는 거. 근데 그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건. 오늘 해보면 돼요, 오늘. 전체적으로 중성대 높이는 게 예. 좋은 거 아닙니까? 중성대 높이는 게 좋다고 하는 관점이라는 것들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화재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크게 바뀌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중성대가 높다라는 말은 유입되는 압력의 차이는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는 거지. 그걸 섣불리 올리면 좋다, 낮추면 좋다라는 관점이 완전히 상반되거든요. 왜 상반됩니까? 따져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압력에 대한 변화를 이렇게 편의상 그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내가 들어가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소방관이야. 그러면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고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게 중심부까지 이동될 때 안전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어떻게? 중성대를 올리면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요만큼의 압력차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들어가기가 아까 그냥 들어갔었을 때보다 신선한 공기를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하죠.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중성대가 상승되어 있는 결과물의 이유는요. 하부의 화재가 작아졌든지 아니면 상부의 계구부를 더 깼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만 돼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선행. 이렇게 됐죠. 파괴하면서 위쪽에 있는 계구부, A 상에 있는 계구부가 더 커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중성대는 상 올라가게 되고 내가 진입은 용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 무슨 말입니까? 저층부의 화재가 발생 중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층부, 이 저층부라는 거, 이 저층부는 어떻게 돼야지만 압력차가 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내부 확대를 최소한 줄이려면 작아야 되는 거지. 저층부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상부를 무조건 깼다. 그러면 들어가는 쪽을 더 심하게 하고, 이해됩니까? 확대되는 것들을 더 가속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럴수록 좋다라고 얘기하면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중성대를 올리게 되면 들어가는 유입량이 커지는 만큼, 압력이 커지는 만큼 상부로 상승되는 양도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정이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걸 알게 되면 마무리 땡땡땡 쳐서 그냥 이론으로 암기하셔도 돼요. 근데 암기해서 답을 쓰면 항상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라서 그러지 말고 뭘로 이 공식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신기한 게 예. 그냥 상식적으로 네. 하부의 면적이 커야 바람이 좀 많이 들어온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되면 하부 면적이 크면 적게 들어오는 거죠. 아니 이게 그걸 약간 잘 이해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면적이 크면 많이 들어와요, 작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뭘 가정했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저게 빕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그 수도를 갖다가 구멍을 작게 하면 크게 하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요 구멍을 작게 하면 물줄기에 대해서 나가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잖아요. 걔를 넓히면 그냥 바로 앞에서 콜콜콜 떨어지잖아. 나오는 양은 좁히면 많이 나가고 그냥 놔두면 작게 나갑니까? 나가는 양은 같단 말이에요. 같다. 이 Q 값이 같으면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바뀌는 것들은 압의 차이일 뿐이에요. 이해되지요? Q 값이 일정해. 그러면 AV란 말이야. 이해되겠지요? 누가 발견했어? 베르누이라면 안 돼. 질량 유량이 뭐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질량 유량, 체력 유량 다 똑같잖아요. 오일러 베르누이는 다들 에너지 보존인 것 같은데. 내가 질량 유량이라고 했는데 질량 보존의 법칙 안 들어봤습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잖아. 들어가는 놈이 나오는 놈이랑 같아요. 뭐에 근거했습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 그렇죠. 질량이라 했는데, 그죠? 여기다가 밀도 붙이면 이해되시죠? 질량, 유량이고 등등등. 요 들어가는 양에 대해서는 압력 차이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들은 계산해 보면 돼요. 오늘 요까지는 이렇게 다 해야지. 요거 외웠어? 이렇게 구했습니까? 몇 미터 났어요? 상하부에 대한 틈새 면적이 같대요. 같아. 그러면 화재가 발생해서 구획실의 출입문, 지금 오늘 나눠준 프린트입니다. 요 지금 출입문 열었어요. 자, 열었어. 그죠? 그 출입문의 상단, 하단 나가는 문이 틈새가 같대. 출입문 다 안 열었구나, 이 새끼야. 이렇게. 그래서 2m 있는 출입문에서 상하부에 대해서 압력의 차이를 다음 조건에 대해서 계산해 보라는 거죠. 과거 기출입니다. 기술상. 이렇게 풀려고 하면 위에 있는 공식만 보면 돼요. 전체 2m 부위에서 몇 미터가 중성대가 형성됐어요? 몇 미터? 얼마? 0.5입니다. 0.5. 구해졌습니까? 그러면 그림 하나 딱 그려놓고 평상시 상하부가 같을 때
가운데 중성대에서 내부 온도가 상승되니까 중성대는 더 어떻게 됐어요? 높아졌어, 낮아졌어? 낮아진 거 아시겠습니까? 그게 이론으로 돼 있던 것들을 식으로 완전히 이해를 해야 돼. 봐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또 외우세요. 내외상하, 내외상하, 내외상하. 이해되시겠지요? 내외상하.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계급의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계급의 크기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계급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중성대 올리는 것들은 껌인 거예요. 그죠? 더 중요한 내용은 건축물의 높이에 영향을 받는 셈이 아니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건축물이 아무리 높아도 이 계급부에 대한 중성대를 구할 때는 아무런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래서 건물 높이가 동일하다면, 그래서 제가 중성대 설명할 때 이런 그림을 그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라면, 자 봅시다. 건물의 중성대, 내부 온도 똑같아, 상하부, 계급부 똑같아 라면 가운데, 이건 고층 건축물, 저층 건축물은요, 기압의 형태도 압력의 형태도 동일한 기울기입니다. 건축물이 작아졌다 해서 중성대 높이가 낮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왜? 얘를 이렇게 갖다 대면 동일한 천상이 아니거든. 이해되죠? 그래서 중성대 높이에 건축물의 높이의 영향인, 중성대 높이를 구할 때 건축물의 높이가 영향인자에 해당됩니다 말하는 것들은 하수면서 좀 바람직하잖아요. 그 문제가 나와도 틀렸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는 거지. 실제로 중성대 높이를 영향을 주는 것들을 대해서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 것만 하고 마저 좀 쉬도록 합시다. 환기계수가 나왔어요. 환기계수는 땡땡하고 환기계수라고 하는 용어를 이해합시다. A 루트 H지. 기억나나요? A 루트 H, 기사 때, 관리사 때, 기술사 때도. 이 환기계수가 좌우받는 시절은 어느 시점의 화재입니까? 플래시오버 이후. 맞습니까? 이전에는요, 뭐가 부족해? 연료가 부족하거든. 그때는 뭐가 충분히 많어? 환기인자는 충분히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하세요. 그럼 우리가 들어봤어. 자, 이걸 들어봤어. 요게 이제 환기계수라고 불렀어. 환기량. 이 환기량이 연소 속도하고의 관계를 따질 때, 환기지배에서는 연소 속도는 환기인자의 비례를 하더라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플래시오브 전인 연료 지배형일 때는 환기량에 따라서 전혀 무관하다고. 이해되죠? 무관한 이유는 공기 많이 있으니까. 그 외에 초반에 환기가 점점 많아질 때 이거는 화재에 영향이 없더래. 이 부분을 뭐라 불러요? 쟤는 화재도 아니야. 완전 초기 때 불안정한 영역인 거예요. 저때 공기가 많이 공급되면 화재가 커지지도 않고 꺼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커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 점선은 불안전 영역 이렇게 해요. 화재 초기. 야,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어. 예? 두 번째 프린트. 빨리 오세요. 예. 지금 프린트. 그럼 왼쪽에 문제도 없었겠네요. 힘드셨겠습니다. 예. 이게 말로 떼우지 않으니까 받으세요. 그 다음 요거 첫 번째 외우고. 그래서 환기계수가 영향을 받는 시기는 최선기고, 환기계수에 따라서 바뀌는 화재 형태는 연료지배형과 환기지배형에 대해서 전환인자에 해당되고, 환기계수라고 하면 도대체 뭐냐? 계구부가 있으면 그 계구부의 면적과 높이의 루트가 곱해져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해하세요? 면적의 영향이 크냐? 높이의 영향이 크냐? 생각해 보면 되지. 뭐 영향이 커? 높이 영향이 크지? 아니, 면적의 영향이 크지? 이하세 환기량이라는 거니까.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면적이 동일할 때 세로로 긴 창이 좋아? 가로로 긴 창이 좋아? 세로로 긴 창이 좋아. 와, 나 진짜 말 진짜 조심하게 되더라. 조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세로로 긴 창일수록 무슨 양이 많아져? 무슨 양? 이걸 무슨 양이라고 불렀어요? 환기량이라니까.
세로 긴 창이 좋아, 가로 긴 창이 좋아? 세로 긴 창이 좋다고. 세로 긴 창을 종장창이라 불러요. 들어봤죠? 세로 종자 모릅니까? 세로 종자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알면 뭘 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연소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암기하세요. 그럼 연소 속도가 저 인류 지배형일 때 제일 빠른 겁니까? 이건 끊었다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매하고 좀 들고 오고. 그 증반납 함 그것도 들고 오세요. 그 한 30개 있더라. 관리사증. 다른 책을 봤는데 네. 저게 저 그래프가 네. 환기 지배형이 오른쪽으로 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시작점이 저 연료 지배형 저 그래프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소 속도가 더 높더라고요. 그 차이가. 이거 그림을 잘 못 바꾸는데. 이 그림 바꾸기 힘든 게 어차피 지금 연소속도하고 환기인자의 관계식으로만 따지니까 이걸 오른쪽으로 넘기기가 쉽지 않거든. 이 두 개가 바뀌었다고요? 예. 아유, 책을 버려야지. 그러니까 이리 되면 연소 속도가 연료 지배형 때 제일 빠르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지, 그런 말 아니지. 저게 연소 속도 아니에요? 이 말은 이 연소속도의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 사항이. 근데 훨씬 더 연속도가 빨라. 질문해 볼게요. 자, 봅시다. 우리가 따져보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환기 지배형 화재에서 환기량이 없으면 연소속도는 최선기 때 연속도가 어떻게 돼요? 최선기 때 연소속도. 최선기의 연소가 진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또 선 넘는 범위로 또 넘어갔다. 아니, 우리 화재에 대한 성장에 관련해서 이거 기억납니까, 이거? 이 지점이 열 방출이 피크점이에요. 그 이후에 증가가 있어, 없어? 연소가 진행돼, 안 돼? 안 된다고. 연소가 진행이 안 돼요. 왜 안 돼? 왜 진행이 안 돼, 연소가? 그래서 탈 게 없다고. 탈 거 천지인데? 아니지, 다. 골치 아프네, 이거. 이 시각이 전혀, 관점을 전혀 안 갖고 있네. 왜 연소가 진행되지 못해요? 옵소서 산소가 엄청 미세한 산소만 틈새에서 주고받는 게 끝이라고. 그러니까 연소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열 방출률이 일정한 거. 그러다가 갑자기 급격히 소진돼요. 더 이상. 여기서는 연소가 없어. 막말로 얘기하면. 속도의 진행이 없다니까. 이때 잘못해서 누가 급격히 열었어. 그럼 뭐가 돼? 백드롭트가 되는 거지. 그때는 연소 속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반응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확대돼. 충격파까지 나온다니까. 연소 속도가 3000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이해됩니까? 저번하고 이번하고 세탁 맡겼다랑 자랑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사항은 이렇다니까 요 그림으로만 이해해야 돼요. 따지보면 연료 지배형이 환기 지배형보다 연속도가 훨씬 빠르지. 그 어떨 때는 느려. 환기를 주어지면 달라진다고. 이해되겠습니까? 그 본 그림이 어떻게 되는데 요거 두 개가 바뀌면 진짜 먹통 그림이 돼. 왜 먹통 그림이 됩니까? 자, 봅시다. 연료 지배형일 때 환기량이 많아질수록 연소가 잘 된다. 그럼 정신 나간 소리를 하면 안 돼. 왜요? 연료 지배형이란 말은 뭐가 뭐보다 충분히 많아. 뭐가? 가연물보다 산소가 훨씬 많다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산소가 훨씬 많은데 산소를 더 집어넣는다는 개념이 아니라고. 어떻게 해서 더 환기를 더 시킬 수 있어요? 문 하나 열은 거나 두 개 열은 거나 불타는 게 똑같지. 그 제가 예전에 기초적인 설명할 때 이런 거예요. 불났어. 플래시오브 예방하려고 하면 문을 열어두고 도망가야 돼? 닫아두고 도망가야 돼? 아니. 문을 열어두고 도망간다. 문이란다. 창문을 열어놓고 도망가도 돼요, 안 돼요? 그때 제일 큰 착각이 뭡니까? 하면 문을 열어두면 공기가 더 많이 공급되어서
불이 더 빨리 타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시작하는 순간 뭐가 돼요? 기사에서 조금도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창문 2개여나 1개여나 여기 있는 산소 농도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 이해됩니까? 똑같아. 차이가 없어. 논할 수가 없어요, 논할 수가. 의심나시면 집에 불을 내고요. 그 창문을 열고, 한 번은 창문을 열고, 두 번째는 창문 2개를 열고, 태워봤을 때 우리 집 불타는 속도가 똑같은지를 보시면 돼요. 같습니다. 요 2개 바꾸면 큰일 나요. 그죠? 이 그림의 핵심은 뭡니까? 일반적으로 연속도는 연료 지배형이 빨라요. 그죠? 그게 말은 한기량이 훨씬 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충분해. 그리고 화재에 대한 성장에 대한 속도만 봐도 알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환기 지배형이 되고 나면 연소의 진행 속도는 없어요, 원래. 원칙은. 그죠? 그런데 환기량이 차츰 증가하에 따라서 어떻게 급격히 커져요. 가연성가스하고 점화에너지하고 온도 충분하잖아요, 벌써 800도, 900도면 모든 물질이 자연 발화점까지 도달돼 있단 말이지. 근데 뭐만 딱 부족하니까, 산소만 딱 줄여주니까 절대로 진행이 없이 그대로잖아, 그대로. 소진돼서 스스로 죽을 때까지 놔두는 거지. 나중에는 안 되겠다. 야, 숯불 상태로 계속 타요. 숯 상태로. 연료 지배형 저 상태에서 뭐 산소가 없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봐도 비슷한 분이 또 계시네. 골치 아프네 이거. 아니 이 연료 지배형은 환기량이 여기 있는 그림은 크단 말이에요, 작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할수록 많지 가득 찼단 말이에요. 뭐만 없어 얘는. 가연물이 없다는 말이지. 시간으로 되어 있는 그 그림을 바뀌었어요.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안 되지 또. 자꾸 엉뚱한 거 자꾸 만들어내네. 그걸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따져볼 수는 있어요. 연구자들이 논문에 넣어가지고. 바람직하지 않지.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요소들이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걸 뭐 밑에 있는 계좌 이제 시간이나 개념을 넣으면 논리적 환기인자가 서로 바뀔 수가 있다. 그럴 수는 잘하면 있겠네요. 근데 그 바람직하지 않지. 밑에 있는 분자를 좀 뭘로 얘를 시간으로 하고 화재 초기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가 환기 지배가 된다는 가정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바뀔 거예요. 그렇죠? 요때는 환기 지배형은 가연물은 가스보다는 좀 많은 상태가 유지될 수는 있어. 그런 형태에서도 백테르토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말은 틀렸던 게 아니에요. 그럼 곡선이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완전히 커지거나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 일정 이후의 시간에 연료 지배형 연속도가 일정 이상 탄다? 그것도 약간 조금 고민인 거지. 아까 말하고 난 다음에 이걸 시간으로 바꾸고, 이걸 시간으로 바꾸고, 얘가 연료 지배고, 얘가 환기 지배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게 얘예요, 얘. 이거라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쟤하고 방향이 전혀 달라. 얘는 화재에 대한 성장에 관련돼서. 이거잖아, 이거. T. 연료 지배, 환기 지배. 전혀 다른 그림이라고. 이 그림을 뜻하는 것들은 최성기 때 환기 요소에 따라서 얼만큼의 연속도가 증가하는지를 따져볼 것이. 얘는 시간에 따라서 초기에 불안정하고 연료 지배, 환기 지배다 이게 끝이거든. 전혀 다른 그림이에요. 어디 가면 이게 이 그림이더라고 전혀 다른 그림이지. 그리고 그놈이 이것처럼 그려도 안 돼. 이거 아니죠? 1차 함수 아닙니다. 어떻게 성장해야 돼요, 화재가? 연소가 2차 함수로 성장해야지. 그러놨으면 반납, 환불 이해되시죠? 이렇게 한마디 더 하고 가야 되니까 한번 합시다. 요거 이제 알게 됐고 0.5 A루트H입니다. 요 단위는 세크 킬로그램에도 상관없어요.
같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환산 범위에 대해서 단위 환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똑같아. 연소 속도를 알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마무리합시다. 이 3000이 나오게 된 이유는요. 3000은 공기 1g이 3000kJ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이거 보이시죠? 이해하세요. 그래서 둘이 섞으면 요 공식이 이렇게 내려오고요. 요게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아니 다시 단위가 뭐라고? g당 kJ이 되거든요. 요 단위 제가 많이 넣을게요. 이 아이의 단위는 뭐였어? 야 너 갖고 와봐 시켜. kg/s 3000줄 시켜. 너 뭐야 시켜 그러면? 아 전요 kJ/kg 이렇게 됐어요. 이해되시겠죠? 요 3000. 죄송합니다. g당. 그죠? 나중에 1000 곱할 거예요. 이렇게 놔두세요. 그래서 요렇게 날리고 는 세크당 kJ에서 킬로와트가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여기까지 나오고 여기까지 배웠으면 밑에 있는 공식을 하나 풀어보면 된다고. 너무 길게 하네 오늘. 구획실에 이러한 계구부가 있습니다. 밑에 문제 보지 마세요. 계산기 없어도 풀리게 일부러 냈으니까. 계구부, 환기지배형, 열방출률. 환기지배형에서는 환기인자만 보면 바로 열방출률만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구해졌습니까? 이 루트 2가 되겠죠. 루트 2를 1.4라고 가정하고 1g당 3kJ이 방출한다고 가정하자고. 그러면 이렇게 풀립니다. 연소속도 구해보세요. 연소속도. 그래서 0.5 2 루트 2 1.4 2 1이죠. 1.4 나왔어요. 1.4 kg/s. 그래서 그 다음에 열방출량 0.5 A 루트 H 연소열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열방출의 핵심은 연소속도 곱하기 연소열입니다. 숙지하고 있으세요. 1.4 3kJ 1000 왜? 킬로그램으로 했으니까. 넣어나니까 4200 4.2 메가줄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놀라운 사실이 이해입니다. 우리 아까 공부했던 거 요거 하나만 적고합시다. 플래시오버 전에는 연속도 어떻게 했었어요? 플래시오버 전 연소속도는 뭐분의 뭐? L분의 연류속입니다. 연류속. 요 연소속도를 알면 뭘 알 수 있겠어요? 연소속도를 알면 뭐 곱하면? 연소율을 곱하면 뭐를? 열방출률을 알 수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해볼게요. 플래시오버 이후 연소속도 되겠습니까? 예. 연소속도 곱하기 뭘 하면 돼요? 연소속도 곱하기 뭐? 연소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소속도 곱하기 연소열. g당 연소열 3000. 그러면 Q와 Q를 구분해주기 위해서 여기를 뭘로? HRR로 씁니다. HRR이라고 하는 열 방출률이 영어로 이렇게 적어요. 얘 두 개는 구분하려고 적어요. 같은 말입니다. 플래시오버 전에는 질량이 소진되는 정도에 따라서 열이 얼만큼 나는지, 환기지배형에 대한 우리가 아는 최선기 때 환기지배형 하실 때는 공기가 얼만큼 유입되느냐에 따라서 연소속도와 열방출률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요거 결정됩니다. 다. 딱 세팅해 놓으세요. 중요하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마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전에 문제풀이인 척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고생했습니다. 네.